시의 부당한 행정 절차로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몰리자 투쟁하다가 전과자가 된 권씨의 사정을 들은 후 권씨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네. 그런데 이 권씨는 시의 부당한 행정 절차로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몰리고 투쟁하다가 전과자가 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권씨는 부당한 정치, 현실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때 이 권씨는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우리 내외는 우리가 등장하네? 그렇다면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에 소수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이 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옮겨다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 이 공사판을 전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권씨는 막노동꾼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다. 공사판을 전전한다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일자리를 갖다가 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 권씨에게 막노동은 원래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권씨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고 정신 노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씨네를 걱정한다.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권씨 부인이 임시를 했나 보네. 그렇다면 여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권씨네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외는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우리 내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권씨는 염려 말라 큰 소리를 쳤지만 부인이 진통이 있자 부인을 얻고 병원으로 갔다가 학교로 나를 찾아와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근데 여기 보니까 권씨는 염려 말라고 큰 소리를 쳐. 그런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와. 뭔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권씨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막상 일이 있고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무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염려 말라 큰 소리 치는 거, 이건 일종의 허장 성세라고 할 수가 있겠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겠지.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한다. 이거는 선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한다는 선서인 거지. 그래서 엄숙한 표정을 했다라고 한 거야.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응? 뭘 잊을 뻔했다라는 거야? 그가 적시에 읽고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뭘 또 일깨워줬다라는 거야? 여기 생각도 못할 뻔했다라고 했어. 이거는 뭐 잊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야? 그렇다면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 요것을 갖다가 잊을 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 또 일깨워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깨워 준 것도 바로 이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야. 여기 보면 그가 일깨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권씨가 뭔가를 얘기했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거하고 그리고 또 엄숙한 표정을 지은 것밖에 없잖아. 요 말이 경제적
무능을 느끼게 했나 보네. 그리고 이 엄숙한 표정도 권 씨의 경제적 무능을 느끼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 씨의 말과 표정이 도리어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아마도 빌려주는 어려움을 갖다가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권 씨의 경제적 무능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권 씨의 이런 경제적 무능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거지.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술판사 싸구려 번영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요거는 나의 의식을 갖다가 작은 따옴표 없이 인용한 거지.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끼니조차 감당 못한다. 가난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영일. 출판사 싸구려 번영일이라고? 이 권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잖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출판사 싸구려 번영일이 그 권씨가 했었던 일인 거야. 그렇다면 이 권씨는 일종의 지식인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런 권씨가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영일,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였음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해가라. 이거는 겨를이라고 하는 뜻이지.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결국 권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여기 피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 두말을 못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거듭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정하는 것을 갖다가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야멸차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하게 행동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계산적이고 비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고 여겨지게 되네. 그렇다고 이렇게 그 나를 갖다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부부는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계산적이고 비정하게 굴어 동정을 하다가도 비정하게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여유 있는 집은 아니야. 더군다나 이 권씨의 경제적 무능을 익히 알고 있는 거지. 바로 이러한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가 좀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번가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달려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봐달라라고 호소해봐라 이런 뜻으로 한 얘기지.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색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의사도 사람인데 라고 하는 얘기는 인정이 있을 것인데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일 거야. 여기 생으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살아 있는데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인 거지.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 변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 돈을 빌릴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라. 의사의 동정을 호소해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거지. 그런데 요 말 있잖아. 요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냐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잖아.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정함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주는 것을 마치 의사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이 지나치게 더디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뜻 빌려 주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지.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의 착하디 착한 눈이라. 이거는 권 씨에 대한 나의 인식이지. 그런데 이 권 씨가 도전적이었는데 수줍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권 씨의 태도와 자세가 바뀐 거지.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거는 나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지.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희망을 건다고? 무슨 희망? 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고? 무슨 얘기야 이게? 아, 이 원장이 동정심에 따라서 남을 도와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아, 여기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해, 타산적이고 비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은 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 아, 그렇다면 여기서 도전적이던 기색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돈을 빌리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줍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보통 대신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진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난처한 일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지. 그래서 이 진땀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거를 말하는 걸 거야. 이 돈을 빌리는 것은 이 권 씨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 아니야? 아, 그렇다면 요거는 일종의 당장은
필요가 없는 행동으로 봐야겠네.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썰면? 이게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썰면은 바로 이 두툼한 입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선잠에서 깨어난 어린애같이 움실거렸대. 선잠에서 깬 어린이같이 두툼한 입술? 아, 요거는 큰 입이지만 요거는 작은 움직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여기 겨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입이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좀 쉽게 포기하는 듯한 행동이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적끈적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둘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슨 말이 끈끈한 가래가 묻는 소리 이거를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 이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이게 뭐지?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거잖아. 그런데 끈끈한 가래가 묻었다라고 했어. 이건 일종의 시각적인 거지. 청각적인 것을 갖다가 시각적인 것으로 전이시키는 그런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걸까? 아무래도 요 말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할 말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갖다가 따옴표 없이 인용한 건데 이거는 일종의 욕이잖아. 원망의 말이지.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으로 예상한 거네. 참 재미난 표현으로 뜻을 전달하고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달라붙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전이시켜서 그 말의 효과를 갖다가 부각하고 있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놀랐다고?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언행을 경험한 거야.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인 거지.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래봬도 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이지만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아.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거야. 이제 알겠다. 요 말이 그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거였던 거지. 그래서 놀랐던 거지. 그런데 왜 자기가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지? 여기 보면 이러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촌지를 밀어넣었던 어느 학부형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수줍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촌지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면서 주는 돈을 갖다가 말해. 그럼 이런 행동을 하는 이 학부형들은 수줍어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수줍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 말은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말은 자존심을 접고 부탁하는 거네. 그런데 이제 뜻하는 대로 돈을 빌리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 사람이 쉽게 포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적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라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처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아마 이거는 무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묘사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한다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그라고 하는 사람이 접한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었거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해를 했던 것 같네. 산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응?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왜?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년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 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고려할 때 느낌이 든 것은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또 이 권씨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야. 요 돌파매질을 했을 당시에 권씨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말하는 거지. 권씨는 군중들이 돌멩이질을 하다가 멈추고서는 참외 쪽으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그저그저 깨물어 먹는 것을 갖다가 목격을 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동질감을 느끼거든. 그러면서 나체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군중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걸로 바뀌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나체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가 동질감을 갖다가 느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권씨가 군중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듯이 나도 권씨에게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만. 그렇다면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거겠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암만의 빚이라? 그리고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 그러고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갖다가 받아놓은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암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빚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빌려 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정리하면 나가 권씨와 동질감을 느낀 거야. 이 나와 권씨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기적이었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동정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게 된 거지. 권씨는 그 군중들이 싸우는데 도망 나왔잖아. 그런데 다시 군중들과 같이 투쟁에 나서지. 그런데 나는 권씨에게 돈을 안 빌려줬잖아. 그런데 반성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만단이라 이거는 뭐 온갖 이런 뜻이지.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인정보다는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병원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지.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도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가불이라? 이거는 봉급의 일부를 먼저 받는 걸 말하지. 그런데 여기 우격다짐으로 후려냈다라든지 닥치는 대로 털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요거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네. 그런데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이란 말이야. 이걸로 봐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닌 것 같아. 금태희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에게 지시했다. 마취사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금태희 마비츠 안경을 썼다라고 했는데 마비츠 안경이라고 한다면 80년대 안경 브랜드지.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안경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원장을 인정이 없는 부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이 척분이라고 하는 것은 친인척 관계를 말하는 거겠지.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것을 알고는 혀를 찼다. 혀를 차다. 이거는 뭔가 마음이 안 들 때 나타나는 행위인 거지.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여러 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에 대한 비하의 말이지.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얼굴 한번 안 비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결국 안 낫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이 사람은 권 씨의 무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구만. 맞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말에 동의하는 말인 거지.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요거는 의사와 아버지, 애를 꺼내는 방법, 노릇하는 것, 요거를 갖다가 같다라고 보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으로서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라면 여기서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익만을 생각하는 의사의 속성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여러 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속물적인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내 말을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말은 상대에 대한 비꼬는 말이잖아.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다는 얘기는 의도를 알아차리기를 갖다가 바랬다라는 거지. 유감스럽게도 금태환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뭉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넘기는 걸 말하는 거지. 의사가 나의 말을 이해 못했던 건가? 아니야, 이해를 했어도 그냥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것일 수도 있겠네. 여기서 보면 나하고 의사가 공통점이 있으면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면 나도 처음에는 각박하게 굴었지. 의사도 각박하게 굴었잖아. 그러니까 이해, 타산적인 인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잖아.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동질감을 느껴.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인정을 베풀었지. 그러나 의사는 제사의 내용을 보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 수술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지. 결국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하고는 다른 거지.